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 수메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수메르가 시작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문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 게 수메르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메르가 어떻게 보면 종합 세트로 문명이라는 거는 무슨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개체성 있는 하나의 형성된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더 큰 단위로 두세 개의 문화가 합쳐지면 문명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그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최초로 나타난 게 수메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수메르 문명인데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수메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기 5천 년 전 정도, 지금부터 한 7천 년,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인 할아버지 연대쯤에 나온 도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메르를 기반으로 해서 확대된 게 바빌로니아 왕국, 짙은 녹색, 서기전 2000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요거는 바빌로니아 왕국은 우리가 보면 단군 할아버지 시절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게 하는 곳이고요.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제 넓혀져 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이 돼 가지고 하는데 대개 한 1000년 전 정도부터 서기전 하나의 문명이 씨앗처럼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확대돼 가면서 제국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페르시아라든지 그다음에 투르크라든지 세계를 제패하는 힘이 된 것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의 뿌리에 있다고 봅니다. 터키가 가장 오래된 göbekli tepe, 차탈휘크 이런 엄청나게 오래된 그 유적들이 나온 곳이 있는데 왜 터키가 아니고 그 수메르 이라크 쪽으로 갔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göbekli tepe는 BC 만년이니까 지금부터 12,000년 전입니다. 그다음에 BC 8,000년 만년 전까지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집단 거주의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차탈휘익은 BC 7,500년에서 5,700년 정도 되는데 이게 횟수로 따지면 9,000년에서 뭐 거의 한 7,700, 8,000년 이렇게 된 도시 이 도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6,000명 정도가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명이라고 할 만한 거주지라고 할 만한 최초의 도시라고는 보여지는데 문명이라고 붙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해서 이제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수메르를 지칭하는데 인간이 문명이라는 걸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네 개 정도 있다고 보면 첫 번째가 불의 발견이고요. 두 번째가 동물을 사육하면서 노동력을 극대로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의 분화. 어떤 이제 기술 축적이 되려면 노동이 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한 가지부터 3만 가지까지 내가 다 해.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하면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기술 집적이나 발달이 더뎌지기 때문에 노동의 분화가 필수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세대를 이어서 이어졌을 때 문자화돼 갖고 이어졌을 때 그 노하우 지식이 축적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개 네 개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퍼타일 크레센트 앤 라이즈 오브 어그리컬처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집트까지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 밑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사진이 나와 있죠. 저 정도 강이 이제 주어졌을 때 문명이 발달하는데 아주 유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그다음에 이 강 주변에 비옥한 농지가 최초의 문명을 만드는 시발점이 아니었고 저 차탈 휘익이나 게베클리 테페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아라라트 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주위에 보면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요. 아라라트 산 있는 데 가보면 염소가
기원전 9000년에 기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기원전 9000년쯤에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목축이 시작됐다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 이전에 저런 산악지대에서 목축이 시작돼 가지고 그 개량이 된 동물들을 가지고 농사가 시작됐다는 2단계설을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대규모로 발달한 이유는 차탈휘크부터 게베클리 테페 보면 동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틀 하는 거는 뭐 소들 뭐 이런 거는 BC 뭐 6500년, 그다음에 양, 게베클리 테페 있는 데서는 BC 9000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0년 전에 목축을 하던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벨트가 이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하는 벨트를 목축 벨트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년 전 정도에 형성된 저 목축 벨트가 그 이후에 형성된 이 비옥한 초생달 수메르 벨트를 만들어낸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두 문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일리가 매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명의 하이라이트 하면 사람들이 이제 흔히 보이는 게 이 우르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한 2000년 전 정도,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우르 사망조 시절에 우르남무 왕이 건설했다고 하는 건데 비교적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돼 있어서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상상력이 발동하는 게 우르에 위치한 달의 신 난나에게 바쳐진 지구라트라는 의미로 세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대에는 예테멘니 구루라고 불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의 옛날 이름이 이 수메르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예테멘니 구루라 그랬다. 그래서 수메르어로는 기단의 영이 창조되는 신전이라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구루라는 명칭에 대해서 고구려가 구루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홀승골성이다. 그래서 골, 구루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홀승골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골이 아니라 홀승성이라는 거죠. 고루, 구루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두로 읽을 때 구루라고 읽었다라고 이두 사전에 나오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터키에서 그 게베클리 테페, 테벡이라는 게 멕시코 사람들이 산이라는 보통명사로 쓴다는 것을 착안하면서 태백이라는 게 삼위태백이라는 게 그냥 삼위산이라는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겠구나라고 하면서 게베클리 테페에서 그 테페도 태백이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상상의 날개를 폈듯이 예테멘니 구루라고 하는 이 구루도 고구려가 성이라고 했던 그 구루라는 명칭이었을까? 그러면 저게 흔히들 생각하는 신전이 아니라 하나의 성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도 이 성은 물에 잠기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길이 요 올라가는 슬로프 있는 곳 세 개밖에 없습니다. 통로가. 근데 저 통로 끝에 대문이 있어가지고 대문을 지키면 이 성우를 함락시킬 방법이 별로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으로도 의미가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구루라는 어떤 그런 명칭에서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에 영국 고고학자 레너드 율리경이 발굴을 다시 시작하면서 1980년에 사담 후세인이 이제 이게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의 그 지구라트 형태를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복원하기 전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 정도 형태로 남아있는 게 이 지구라트 중에서 최고 원형이 잘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 위에 있던 모습은 뭐가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추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전성기 시절을 복원하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저것이 하나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왕보다 중요한 게 하나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제사장들이 있던 하나의 최후의 공간이라고 봤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거주하던 궁궐 같은 거대한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복원을 해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경복궁이라는 궁궐이 하나에 서울에 있으면 내성 같은 게 있으면 그 바깥에 이제 남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쭉 성벽을 둘러가지고 외성을 쌓은 것처럼 그런 개념의 뭔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복원을 추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광범위한 문명이 뭔가 심상치 않은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수머루 어원이 아카드 사람, 후대의 수메르 다음 때 아카드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단곡에 보면 12한국이 나오는데 무슨 수메르국이 있다 그래서 그게 수메르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분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수메르인들이 자신들은 웅상기가라고 했다.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머리가 검었다. 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이건 또 뭐지 하는 게 이제 웅상이라는 거는 한단곡에 나오는데 그 한웅 할아버지의 상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걸 웅상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떠받들었다라고 하는데 수메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웅상기가라 그랬다. 이런 웅상이라는 것도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신할 이때 싱그르 산하르, 이게 수메르를 지칭한 말들의 서방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메르가 인류 그 다른 곳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냥 뭐 대충 경작을 한 게 아니라 여기는 홍수에 대비해서 강가에 뚝을 세우고 가뭄에 대비해서 강에 물을 끌어다가 축적을 하고 관계 농업을 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킨 최초의 관계 농업지입니다. 수메르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뭔가가 지혜가 축적돼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동물들을 가지고 기르고 노동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메르인들이 별자리를 그렸다고 하는 별자리 지도입니다. 농업이 저 정도 발달이 되려면 필수적인 게 천체 관측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뭐 시계 보고 뭐 방향 보고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시계도 없고 뭐 나침반도 없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는 시절에는 항상 태양을 보고 낮에는 저녁에는 달과 별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다 계절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절실하다는 거는 농업이 대량화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농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별자리를 관측하는 단위가 생겼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뭐 달력, 천문학, 육십지법을 만들었는데 달의 모양이 30일 주기로 달라지고 이렇게 12번 하면 다시 처음 계절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음력을 최초로 만들었고 일식, 월식, 행성들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기록해가지고 점토판에다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저걸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한단국에 보면 흘달 당군 시절에 오송치루 현상을 관측했다. 목화토금수가 일렬로 쫙 늘어서는 매우 희귀한 현상을 관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썰물이 일어났다, 뭐가 했다 이런 천체 관측한 기록들이 많은데 결국은 수메르에서도 저 정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단군 할아버지 시절에 당연히 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수면에서 가능한 것들이 더 먼저 시절에 발생했다고 보여지면 당군조선에서 흙달당군 시절에 천문 관측했다는 게 새로운 게 아니다. 더군다나 한웅 할아버지는 뭐를 만드시냐면 7회 제신력 해가지고 일월 목화토금수 지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가 뭐냐? 태양과 달과 목화토금수다. 이게 지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체 관측이다. 그걸 가지고 제를 지낸다. 태양에 제를 지내고 달에 제를 지내고 목화토금수 그다음에 화수목금토 화성에다가 수성에다가 목성에다가 금성에다가 토성에다가 제를 지냈다. 그래서 제를 한 번씩 다 지내고 나면 일주일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7회 제를 지냈더니 제신 그걸 갖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일주일의 기원이 됐다라고 한단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체 관측과 함께 그걸 이용한 달력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메르의 문물이 대단한 게 악기에서 장신구까지 그래서 보면 머리 장식하고 목걸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봐도 차고 싶을 만큼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리라, 뭐 비파 같이 이렇게 해서 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으로 만든 방검. 야, 그러니까 금과 은이 집결이 돼 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귀금속들이 집결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이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품격을 나타내는 걸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이승원 총장님께서 단군조선을 평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전 세계 사방에서 단군조선에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조선의 공물을 바쳤다가 조공인데 그 단군조선의 사방에서 귀금속들이 몰려오고 황금이 몰려와가지고 황금의 나라였다. 근데 너무 많은 물질들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그 단군조선을 존경한 거는 단군조선의 정신문화이자 그 질서, 문명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물질 문명으로 타락하는 계기가 됐다. 너무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향락에 빠지고 나태해지면서 수행을 안 하다가 단군조선이라는 게 망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승원 총장님은 해설하신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여기서도 나타나죠. 황금으로 된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메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의 쇠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정신 문명으로 검소하게 시작되었고 확산된 문명들이 물질 문명으로 화려하게 사치로 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쇠락하기 시작한다는 게 수많은 역사의 현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바퀴와 최초의 돛을 사용했다. BC 3500년경에 바퀴 달린 수레를 사용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데 여기 보면 벽화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꽤 정밀하게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 바퀴를 만들면서 말을 사용하면서 뭐까지 했습니까? 바퀴 달린 전차를 만들어서 전투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나라들은 마치 대한민국이 6.25 때 북한이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가 탱크가 한 대 없어갖고 파죽지세로 망한 것도 최근인데 아마 당시에 누군가가 이 수메르하고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냥 뭐 뛰어다니고 달리고 싸우다가 그냥 뒤에서 눈에 번쩍하면 나타나서 쓸고 지나가 버리는 이 요새 같으면 이 탱크 같은 이 전차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터키의 게베클리 테페나 그다음에 차탈휘이나 그다음에 수메르 초기의 그 문명에서는 무기가 안 나타납니다. 그랬던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서 대규모 경작을 하고 그 문명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서로 간에 약탈하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세력이 확장되던 세력들이 부딪히는 경계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화돼가는 그런 문명이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학자가 폰 패칭어라는 학자가 스페인에서 이제 발견한 이게 아마 문자의 기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게 해서 찾아놓은 겁니다. 최초의 이제 원시인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자를 표시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문자가 나오기 전에 기원전 10만 년 전부터 표식들이 등장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는 4만 년 전부터 기원전 1만 년 사이에 전 세계에 동일한 문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서 제일 공통성이 있는 기호를 32개를 뽑아놓은 게 요 기호들입니다. 요 기호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나타납니다. 저걸 보면서 제가 왜 퀘베클리 테페와 수메르를 공부하면서 또 한단고기와 연결을 해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뭐라 할까요? 당위성이라 할까요? 지구의 문명의 공동설이다. 공통된 문명이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의 문명이 지금 빙하기가 오면서 수없이 많이 무너졌다 해졌다 무너졌다 해졌다 했는데 그게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문명을 만들고 한 게 아니라 뭔가의 공통된 시그널을 갖고 살지 않았냐 하는 게 이게 이제 학자들이 찾아내서 밝힌 겁니다. 빙하기 시대에 유사한 기호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 형상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특화된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통된 뭔가를 근원을 가지고 펼쳐졌다라고 하는 힌트가 되는 거라고 해서 한번 소개드려 봤습니다. 이게 수메르에서 만들어 놓은 쐐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콕 찍은 다음에 쭉 긁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쭉 금을 긋기도 하면서 만들어낸 게 쐐기 문자입니다. 제가 이 쐐기 문자를 보면서 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봤습니다. 기원전 26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한웅 할아버지 시절에 수메르 사람들이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농부가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신전에다가 37개월 동안 계속 해가지고 37개월이면 뭐 한 3년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보리 수확한 걸 신전에다가 맡기고 나서 받은 건데 그 맡긴 자루수가 29,086자루인데 맡긴 그 식물은 보리였다. 근데 그 물건을 받은 그 회계원이 푸심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 쿠심이라는 단어 위에 보면 요게 이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문자라고 합니다. 이 농부한테서 37개월 동안 보리 29,086개를 육자루를 받아가지고 쿠심이라는 사람이 이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랍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광범위한 영수증과 함께 기록과 함께 뭔가 이제 신용 창출에 의한 그다음에 저축에 의한 여러 가지 화폐 교환에 의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수메르 왕조실록입니다. 바빌론 시대의 수메르 왕들의 연대를 기록한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광개토 태왕비를 보면서 저걸 왜 돌멩이에다 저렇게 했을까 그랬는데 돌멩이에다가 왕조실록을 만드는 기원전 1800년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3000, 4000년 전에 이미 왕조실록을 저렇게 이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영국의 소설가인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 수메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인데 신이 쓴 두 개 글자를 표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십계명을 석판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석판으로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뭐 전 문명과 연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바라락 해가지고 만들어줬나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디에 거기 이렇게 석판으로 보관돼 있던 거를 가져온 거 아닐까. 수메르 이전부터의 그 석판 문명이 있었으니까 그 석판 문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그 한단고기에서 보면은 문자를 만들었는데 한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제3장에 보면 한웅천왕이 신지협덕한테 야 문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신지협덕은 주명 사람의 수명을 관리하는 그런 관직책을 맡으면서 출납 헌체 임무를 맡았다는 건 이게 왕명 출납하는 그런 걸 맡았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신지역덕에게 야 이거 해가지고 이거 잘해 그러면 그거를 해가지고 신지역덕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갖고 다 외워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야 어저께 내가 한 거 뭐라 그랬어? 그거는 뭐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말로 돼 있다는 거죠. 다만 말에 의지할 뿐 문자로 기록 보존하는 방법이 없었다. 한웅천왕 시절에. 근데 무리와 사냥을 나가갖고 벼랑간 놀라서 달아나는 암사슴 한 마리를 보면서 활을 당겨 쏘려고 했는데 자취가 없어져가지고 사슴이 어디 갔지 하면서 수색하다 보니까 모래가 평평한 모래 땅에 이르러서 발자국이 흩어져 있는 걸 딱 보니까 발자국을 보니까 아 절로 갔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아 내가 환웅천왕이 얘기한 걸 들은 거를 기록해서 보존하는 방법이 이 사슴 발자국을 보고 어디 갔는 줄 아는 것처럼 이 사슴 발자국을 가지고 본따서 문자를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들었으니 그 문자를 녹도문이라고 했고 이것이 뭐 문자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한남고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수멸 위에 쐐기 문자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사슴의 발자국입니다. 저 발자국을 보면 발자국이 앞에 뾰족하게 나 있는 곳으로 사슴이 갔다는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영당이 창조하신 훈민정음의 모음 세자, 천지인 세자를 가지고 모음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점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 에너지가 사람이라고 있는 서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나가면 야라고 에너지가 바깥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게 양성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 안으로 하늘이 점이 들어오면 오요요오요요라고 방향성이 사람 안으로 향할 때 이게 음성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땅이라고 하는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 방향이 하늘로 나가는 소리를 우리는 오요요요 그다음에 방향이 땅 밑으로 처박히는 소리를 우리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사람의 바깥으로 나갔냐, 들어왔냐, 땅의 위로 솟았냐, 땅의 안으로 들어갔냐, 방향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신지혁덕이 녹도문을 보면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착안해서 녹도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수메르의 쐐기 문자도 저는 저게 녹도문의 하나의 형태가 아닐까. 왜? 사슴 발자국을 표현하면 저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단출해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음의 방향성이라는 게 저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 오. 이 네 개의 방향성이 수많은 모음을 만들어내면서 한글의 최대 장점, 들리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요 세 가지 모음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저는 저 쐐기 문자가 어떻게 보면 사슴 발자국을 본뜬 녹도문이 아닐까? 그런 말이 안 될 수 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메르가 그 육십진법을 하는데요. 육십진법은 동양의 핵심 사상이죠. 그래서 천간지지, 천간 10개, 지지 12개가 천지가 어우러지는데 천지가 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우러지면서 조금씩 비틀어지면서 60개의 새로운 에너지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이 결합할 때 수기와 하기가 결합할 때 그게 60개의 다양한 조합의 에너지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육십진법인데 수메르 사람들이 그 육십진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문화하고 매우 유사한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쐐기를 가지고 박아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메르 사람들이 최초의 우르나무 법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많이 알지만 바빌론 이전에 이제 수메르에서 우르나무 법전이라 하는 것이 이미 나왔다. 그래서 기원전 한 2000년이니까요. 한 4000년 전에 저런 법전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기원전 1755년에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우르나무 법전에 나온 거 보면 살인, 강도, 강간은 사형죄로 다스리고 상해, 노비 관계, 결혼, 재판정의 증인 의무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하고 뒤에 나와 있는 바빌론 법전하고 이 우르나무 법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그냥 팔자를 넘은 저놈도 팔자르고 이런 1대1 대응 법칙에 체벌을 가하고 있는데 우르나무 법전은 가급적이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조선에서도 보면 뭐 뭐를 한 사람은 뭐로 몇 배를 갚는다. 요새는 말하면 벌금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재벌들처럼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깜빵에다 가다가 신고, 금고형을 신체 금고를 시키는 형을 살게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벌금 내라. 뭐 하면 1000억 벌금 내라. 해가지고 벌금형으로 하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 사람의 그 목숨의 생명에 뭐 하는 거는 삼가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 수메르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메르에서 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뭐 시첸이라든지 이 책을 쓴 사람들을 보면 우주의 행성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데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수메르 2탄으로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신들에 대한 얘기가 체계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위계 질서가 나오고 뭐 하는데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